갱단의 보스들을 암살한 류활롱은 냉철한 살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류활롱은 냉혹하고 잔인하기로 유명하며 18세의 갱단에 가입하여 조폭들의 보스 참수 작전을 주도했으며 많은 지하 세계의 우두머리들을 연속으로 죽여 대만에서 강력한 보스킬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생전에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그는 대만 폭력배 역사상 개인 명의로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 많은 사회인들이 그를 위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갱단 보스 참수살인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무고한 사람을 살인하지 않고 조직 폭력배 10여 명의 보스들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류활롱은 어떤 사람이며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을까요? 그의 선행은 길 잃은 범죄자일까? 아니면 폭력배들을 제거한 영웅일까요? 냉철한 살인자 류활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류활롱은 1957년 대만 타이중에서 군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국민당 중장을 지냈으나 대만으로 철수하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가족은 노점에서 과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대만의 환경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그의 과일 가게는 조폭들의 횡포를 자주 받았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 과일 몇 개만 가져가도 문제인데 일단 조폭들이 기분이 좋지 않으면 노점 전체를 부숴버립니다. 류활롱도 그들과 수차례 충돌했지만 안타깝게도 류활롱은 조폭들의 인원수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류활롱은 살아남기 위해 어렸을 때 소규모 지역갱단 베이툰 서클에 가입했습니다. 서클을 이용해 가게에 조폭들이 오지 못하게 했지만 망할 놈의 갱들은 류활롱을 전혀 조직원으로 여기지 않고 순전히 과일을 공짜로 먹기 위한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류활롱은 재빨리 갱단을 떠나 매화파에 합류했습니다. 매화파는 시골 청년들이 직접 결성한 동맹파로 갱단의 조직은 서로 단결했습니다. 한 번은 마을의 어린아이가 매를 맞으며 쫓기자 류활롱이 혼자 나서서 몽둥이를 들고 맞서다가 조폭들은 달아났을 뿐만 아니라 조폭에게 중상까지 입혔습니다. 류활롱은 도망치려 했으나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져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10개월 있는 동안 아버지가 면회를 올 때마다 면회를 거부했고 백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의 고심을 깨달았습니다. 류활롱은 출소 후에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류활롱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 원래는 사관학교에 지원하려고 했으나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차선책으로 군부대에서 평범한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번번이 좌절했던 류활롱은 결국 다시 폭력단체로 돌아갑니다. 1979년 11월 카지노 분쟁으로 류활롱과 세븐틴 세이버갱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류활롱은 조폭들과 싸우다가 조직의 열세로 구타당하고 쫓기게 되었습니다. 류활롱이 과일 노점에서 수박에 꽂혀있는 칼을 발견하고 칼을 빼내 뒤에 있는 사람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칼은 공교롭게 세이버갱 두목의 목에 맞아 즉석에서 피가 솟으며 세이버갱이 두목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류활롱은 사람을 처음 죽였지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혈기왕성함을 보여주며 미친 듯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칼을 휘둘러 상대방 조폭들이 모두 겁에 질려 도망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 류활롱은 갱스터가 된다는 것은 강한 사람만이 살아나갈 수 있다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류활롱은 카지노의 세력 싸움으로 다른 조직들과 수차례 싸움을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방 조폭들을 제압하는 실력이 소문이 나서 타이완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이때 중년방 갱단이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데려왔고 18세의 류활롱은 일원이 되었습니다. 중년방갱의 세력이 막강하고 챙킬리는 대만에서 유명한 보스급 인물입니다. 하지만 챙킬리는 갱단의 대부로서 류활롱을 신임을 하지 않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류활롱은 챙킬리의 눈에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류활롱은 큰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챙킬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암흑가에서 비교적 떠들썩했던 일은 바로 상대 갱단의 보스를 제거하는 것이었고 유명해지려면 가장 빠른 방법은
갱단의 보스를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류알롱은 보스 챙킬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바로 대호갱의 두목인 요용이를 해치우는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당시 요용이는 타이중 지역에서 카지노와 호텔, 모든 오락장소를 장악하는 막강한 보스이며 타이중 지역의 지하 대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용이는 다른 계파 조직들에게 원한의 대상으로 수년 동안 많은 조직들이 제거하려 했지만 한 사람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를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요용이는 섬세하게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외출할 때마다 여러 명의 조직을 배치하고 때로는 조직이 먼저 가며 때로는 혼자 먼저 가고 또한 몇 대의 차를 교대로 바꾸며 막강한 경우 때문에 그를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류알롱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3개월 넘게 류용이를 미행하며 마침내 기회를 잡았습니다. 1983년 10월 23일 요용이는 타이중시 산민루의 호텔에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류알롱과 동생들은 밤새 밖에서 매복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생들은 상대방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했지만 류알롱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동생에게 야식을 사오라고 시켰으며 야식을 먹고 있을 때 요용이가 호텔에서 나오자 류알롱은 쏜살같이 달려들어 총으로 류용이를 쓰러뜨려 버렸고 암살 후에 맥주와 치킨을 먹으며 덤덤한 표정을 지어 냉철한 킬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중년방 갱의 보스 챙킬리는 목숨을 거는 류알롱을 믿기 시작해 보스 곁에 경호원으로 두었고 몇 가지 비밀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류알롱이 보스에게 인정받고 첫 임무는 삼림파의 보스 양백봉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양백봉의 조직은 타오이완 기차역 일대의 건달에 속하고 유국민은 바드 쪽 건달에 속합니다. 당시 삼림파는 세력 확장을 위해 자주 유국민의 조직을 도발했고 유국민은 그와 사투를 벌였지만 번번이 양백봉 조직에게 패배했습니다. 유국민은 지역을 되찾기 위해 40만 위안을 주며 류알롱에게 양백봉을 제거해달라고 부탁했고 만약을 위해 류알롱에게 권총 2자루를 지급했습니다. 류알롱은 배짱이 좋아 바로 조폭들이 모인 공공장소에 쳐들어갔습니다. 당시 타이페이 암흑가 조직원 집에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을 때 조폭 두목들이 모두 모여 있었으며 모두가 떠나려는 순간 류알롱이 갑자기 권총을 꺼내 양백봉에게 5발을 쏘았습니다. 양백봉은 순식간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류알롱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의식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걷다가 양백봉이 여전히 땅바닥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되돌아와 2발을 더 쏘고 나서 양백봉이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침착하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암흑가 보스들이 운집한 장소에서 양백봉에게 5발을 발사하고도 다시 돌아와서 침착하게 킬러처럼 2발을 더 쏘는 것을 보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놀랐지만 누구도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조직들은 양백봉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실패했는데 류알롱이 태연하게 암살을 성공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양백봉을 제거한 류알롱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많은 조직들이 류알롱에게 거금을 주고 부탁하여 자신들의 치명적인 앙숙들을 제거했습니다. 풍비사 방파의 홍국화가 그 중 한 명이며 류알롱에게 자신의 땅을 빼앗은 일산방파의 장대일을 제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류알롱은 얼마 되지 않아 대낮에 일산방파의 보스 장대일을 납치해 공동묘지로 끌고 가 총살했습니다. 그렇게 1년도 안 돼 3명의 조직 폭력배 보스가 연쇄 죽임을 당했습니다. 류알롱의 명성은 갈수록 높아지며 행동 스타일이 강하고 예리하며 사람을 죽여도 눈 깜짝하지 않아 사이코류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조폭 보스킬러라고 불리는 류알롱은 일주일 동안 8명을 차례로 죽였으며 8명 모두 내노라 하는 거물들이었는데도 모두 류알롱에게 목숨을 잃고 지하에 묻혀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 류알롱은 지하 세계의 두려운 인물이 되었고 그를 소재로 제작된 영화 첩혈상웅은 그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입니다. 류알롱의 실력으로 중년파의 갱은 당연히 많은 이익을 얻었으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보스 챙킬리는 류알롱을 사용하여
어떤 문제든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984년 춘절, 대만의 암흑가에서 엄청난 사기 도박 사건이 발생했는데 유명인들과 몇 명의 세력가들이 함께 지하 카지노 도박장을 개장하여 돈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 도박장입니다. 샤오 씨는 2억 대만 달러를 사기 도박을 당했고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친구를 통해 중년방 보스 챙킬리를 불러 수습에 나섰지만 무슨 영문인지 챙킬리는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샤오 씨는 쑥렌파 보스 우스제, 사이파 보스 양난영 등에게 잃은 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고 다른 패거리들도 돈 욕심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샤오의 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폭들이 돈을 회수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지노에 류활롱이 갑자기 나타나 알고 보니 챙킬리가 일을 처리하지 못해 중년방의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하여 류활롱에게 상황을 수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각계각층의 갱들은 류활롱이 나타난 것을 보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불안하게 생각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류활롱이 주머니에서 수류탄 하나를 꺼내 들었고 잠시 동안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중년방 연맹 갱단이 분명히 돈을 훔치려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류활롱을 마주했을 때 아무도 끽소리도 못하고 그가 돈을 훔쳐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류활롱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여 폭력계를 제패하고 암흑가의 용으로 군림할 뿐만 아니라 중년방의 명성과 체면을 세워주었고 그의 명성은 대만 전역에 울려 퍼져 폭력계의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의 명성은 한때 아시아 전역의 갱스터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조직의 시기를 받은 류활롱에게 비극이 닥치고 맙니다. 1984년 10월 15일 카지노 사건 이후 대만 경찰은 폭력 조직 소탕을 개시하여 하룻밤 사이에 50여 명의 조직 폭력배가 투옥되고 결국 3천여 명이 넘는 조직 폭력배들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살인사건을 저지른 류활롱도 경찰의 집중 수배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추격에 부담을 느낀 류활롱도 조심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이 나타난 곳에 경찰이 바로 나타나자 배신자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주의 깊게 관찰한 끝에 유국민이 가장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류활롱은 스포츠카 세 차를 사서 유국민에게 시운전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유국민은 어김없이 찾아왔지만 류활롱은 숨어서 조용히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류활롱은 유국민이 배신한 것을 확인한 이후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며칠 후에 유국민을 잡아 왜 배신했는지 물었으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짓말에 류활롱은 믿었던 배신감을 참지 못하고 유국민의 한쪽 손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국민은 여전히 류활롱을 배신했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류활롱은 유국민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손을 베어버렸습니다. 유국민은 류활롱이 무서운 성격이라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국민은 결국 두 손이 절단되고 나서 바보같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경찰은 유국민이 부탁하여 류활롱이 양백봉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국민은 살인교사죄를 벗어나기 위해 류활롱을 배신하고 체포가 되도록 경찰과 협조를 했습니다. 유국민은 두 손을 잃었으니 자신을 죽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배신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양손을 잃은 유국민을 시골 외딴 곳에 데려가 총을 쏘아 죽였습니다. 이후 류활롱은 경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도피했으나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살인사건을 일으킵니다. 당시 그와 중년파는 수억 달러 자산을 보유한 대만의 철강 사업가인 천난광 형제를 납치해 은행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 협박하며 돈을 강탈하고 두 형제와 가족까지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천난광 형제는 대만에 수억 달러의 빚을 지고 가족을 필리핀에 숨겼으며 류활롱은 그들이 빼돌린 돈을 갈취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필리핀과 대만 각계각층은 큰 충격을 받아 즉시 류활롱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고 류활롱은 더 이상 필리핀에 머물 수 없음을 깨닫고 일본으로 도주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류활롱이 여러 사건을 멈추지 않았고 일본 갱단과 협력해 마약을 밀수했으나 결국 일본 조직의 배신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대만으로 이첩되어
대만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류알롱은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나러 갔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나쁜 짓을 한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체포된 이후 류알롱은 감옥에서 교화되었습니다. 불교로 개종하여 그림에 전념합니다. 또한 자신의 그림을 경매에 붙여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7년 넘게 부처님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처형을 기다렸습니다. 류알롱이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많은 변호사와 시민 대표자들은 류알롱이 죽인 사람들이 대부분 조폭 보스들이며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법원에 청원을 했습니다. 당시 교도소 교정 직원은 류알롱은 하이산 탄광 사건 자금을 기부했으며 타이중현에서 황폐한 고아원을 보고 카지노에 자금을 기부해 재건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류알롱은 어나니머스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류알롱은 감옥에서 많은 사회 집단을 감동시켰고 그들은 류알롱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결국 법이고 10여 명의 목숨을 살해한 살인자였기에 법은 류알롱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993년 3월 23일 이른 아침 류알롱은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 참석한 기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회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준비한 아침 식사도 하지 않았고 맥주 2잔과 수수주 1잔만 마시고 사형장으로 걸어가 총살됐습니다. 당시 36살이었던 류알롱은 자신의 장기를 모두 기증했습니다. 류알롱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강렬한 드라마틱한 충돌과 갈등으로 가득 찬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살인마이며 의협심이 강한 영웅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류알롱의 선택과 죄악도 당시 암흑시대의 이유라고 볼 수는 있지만 만약 사회가 안정되고 조화로운 상태라면 류알롱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지 않았을 것이며 대만의 유명한 조폭 거물 킬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